듣는 블로그 22번째. 인물도 사건도 너무 많아. 영화 3 빌보드 리뷰. 재밌기로 소문난 작품 3 빌보드. 일단 본다면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와 몰입되는 이야기에 모두 만족할 것 같다. 줄거리와 결말 속의 리뷰 시작. 줄거리. 강간살인으로 딸을 잃은 엄마 밀드레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대형 광고판 3개의 경찰서장을 향한 공격적인 문구를 올린다. 밀드레드는 주목을 받게 되지만 사건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경찰서장은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지라 밀드레드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암으로 죽어가던 경찰서장은 고통 앞에 자살을 택하고 밀드레드는 더한 위협을 받는다. 누군가 광고판에 불을 지르자 분노한 밀드레드는 경찰서에 화염병을 던진다. 이때 밀드레드와 대립하던 전직 경찰 딕슨이 큰 화상을 입는다. 존경하던 경찰서장의 죽음과 자신이 폭행했던 사람을 병실에서 마주친 경험 이후 딕슨은 변화하고 밀드레드를 돕는다. 딸 사건의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다른 강간범을 처단하러 함께 떠난다.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가면서 결정하자는 대화로 영화는 끝난다. 리뷰. 영화는 연극이 아니다. 평가가 너무나 좋은 영화였고 나 역시 재밌게 보았지만 엄청나고 막 대단하고 그렇진 않았다. 그해 최고의 각본이라고 하는데 놀랍도록 직설적이게 원인 결과를 이어가니 이야기는 탄탄한데 오직 그뿐이다.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감독은 좋은 이야기를 지닌 것에 비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이 영화가 지극히 연극적이라고 생각했다. 인물이 매우 전형적이고 원인과 결과가 즉각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말이다. 연극이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본의 밀도를 높인다면 이처럼 직설적일 수 있을 텐데 3 빌보드가 딱 그랬다. 찾아보니 어쩐지 감독은 희곡 작가 출신이었다. 1. 전형적인 인물들. 전형성을 띠는 인물들은 저마다의 역할로 치고 빠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 인물 설정만 봐도 벌써 3 빌보드 줄거리 3분의 2는 나온다. 좋은 것일까? 이들은 순전히 설정만 맡았고 도구로 쓰인다. 입체적이지 않다. 다양한 인간적 면모가 없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양산된 인물들이 주는 단점은 감정이 없고 연민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건조한 분위기를 감독이 의도했겠지만 이것은 연극이 아니다. 연극에는 부조리극이 있을 수 있지만 무대가 아닌 현실을 현실처럼 보여주는 영화에 감정이 없다는 건 분명 결점이다. 내가 영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이거다. 왜 네 편 내 편을 이렇게 확실히 가르냐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스펙트럼 같은 건 아닌가? 미워해도 연민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밀드레드를 싫어하는 것일까? 강간당하고 불질러져 죽은 딸을 둔 엄마인데. 영화에서 그에게 연민을 보이는 사람은 성인군자 역할을 맡은 경찰서장 뿐이다. 내가 감독의 유려한 연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그러면 전남편 캐릭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 싶다. 전남편은 너무나 개새끼이다.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19살짜리 여자와 산다. 죽은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쿨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술에 취해서는 광고판에 불까지 질렀다. 별 생각 없이 술 취해서. 이것이 강간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일까? 너무 이상하다. 영화는 전남편을 악질적인 전남편 스테레오타입으로 소비할 뿐이다. 전직 경찰 딕슨을 변화하는 인물로 볼 수 있겠지만 밀드레드에게 적대적이었던 태도가 달라졌을 뿐 딕슨 자체는 그대로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연민은 시종일관 자신을 향해 있으며 밀드레드에게 호의적이게 된 계기 역시 자신을 돌아보면서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정도 변화라도 훌륭하긴 하지만 딕슨 역시 능동적인 인물은 아닌 듯하다.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감정이 있고 살아있는 캐릭터는 광고 책임자인 레드 윌비이다. 그는 광고를 걸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밀드레드가 강간살해당한 소녀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을 만들어낸다. 딕슨은 경찰서장의 자살에 분노해 광고판을 담당한 윌비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2층에서 던져버린다.
나중에 밀드레드의 화염병 투척으로 화상을 입게 된 딕스는 윌비가 입영해 있는 병동에 오게 되는데 윌비는 그를 보고 화에 휩싸인 채로 오렌지 주스에 빨대를 꽂아 가져다 준다. 윌비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지녔고 여러 감정이 공존하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메시지를 지닌 인물이지만 영화 통틀어서 조연에게만 이런 역할을 주었다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런지. 2. 너무 빠르고 많은 원인과 결과. 수많은 사건들이 영화를 점철하니 이야기는 묵직할 수밖에. 하지만 그게 줄거리 그 이상의 의미를 줄 리는 없다. 대사로 줄거리를 만들어 흡입력을 만들어야 하는 연극과 달리 영화는 활용할 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영화 전반에 이야기가 워낙 가득 차 있어서 밀드레드의 심리를 담아내는 섬세한 연출이 너무 튀었다.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밀드레드가 동물 모양 슬리퍼를 바라보다가 발 한 짝씩 다른 목소리로 짧게 인형극을 하는 장면. 광고판 아래에 힘없이 앉아있던 밀드레드에게 예쁜 사슴이 다가오는 장면. 힘들지만 계속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장면들인데 좋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없어도 불만, 있어도 불만, 이런 게 실패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나. 나름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쓰다 보니 악평 같아졌다. 별로였으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감정이고 연민이고 나발이고 다 빼버린 블랙 코미디 전략이 이 영화의 핵심이고 이런 연출을 좋게 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딸을 잃은 어머니 캐릭터에 페미닌적 모성애나 약점 극복을 넣지 않은 것, 복수의 타당성보다 분노의 위험성을 다룬 것, 영화는 확실히 신선함을 지녔다. 하지만 그러느라 원론적인 것을 다루지 못했다. 상실과 사회적 문제에 의뢰 있어야 할 감정과 연민을 버리고 감독은 무엇부터 챙기려 했을지 궁금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강렬하게 만든 이야기의 끝에는 분노는 분노를 낳는다 따위의 훈계만 있는데 그나마 시상식에서 인클루전 라이더를 외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있어서 다행이다.